물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있을 건데,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그 가격을 중요도에 따라서 이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낸 가격이 바로 물가입니다.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 물가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 물가지수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물가를 잡겠다고 지금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고 있잖아요. 근데 이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빠르게 축소를 시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한주주입니다. 요즘에 물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때 뉴스에 꼭 항상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. 오늘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.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를 해석하는 방법도 말씀드리면서, 그리고 이 물가지수가 우리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물가에 대해서 물가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. 물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있을 건데,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그 가격을 중요도에 따라서 이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낸 가격이 바로 물가입니다. 그리고 여기 물가 앞에 항상 소비자라는 말이 붙어서 소비자 물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, 생산자 물가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물가입니다.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는 상품과 서비스, 그것들의 평균적인 가격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에 또 지수라는 말이 붙어 있죠.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 지수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기준은 2020년 그 물가를 기준으로 봅니다. 여기서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는데, 그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연도가 좀 조정이 돼요.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곳은 바로 통계청입니다. 통계청에서는 매월 이 물가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발표를 해요.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직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얼마 정도 상승하고 하락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.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직전월 대비한 물가보다는 전년 동월,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표가 되는데, 왜냐면 전년 동월에 그 대비해서 지금 물가가 얼마나 상승 하락했냐라고 하는 거는 최근 1년 동안의 물가의 동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. 네, 제가 여기 지금 통계청 보도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얼마 전에 나왔던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 그 지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.1% 하락했다고 하고요.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5.0% 상승했다고 나와 있어요. 자, 전월 대비 0.1% 하락이다라고 하면은 별로 차이가 없죠.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, 전년 동월,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는 물가가 5%는 올랐어요.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이렇게 이 지표를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걸 보면은 여기 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. 물가가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상승했는지, 그리고 왜 상승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이유가 나오니까 물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지표를 통계청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통계청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. 보도자료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그 보도자료에서 소비자 물가 찾아보셔도 됩니다.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 물가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 물가지수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물가를 잡겠다고 지금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고 있잖아요. 근데 이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빠르게 축소를 시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미국의 금리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이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를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.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, CPI라고 하는데, 이 CPI가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고요. 이거는 이제 미국의 고용 통계국에서 매월 발표하는 지수입니다. 이제 곧 발표가 될 거예요. 12월 13일, 그 현지 시각으로 12월 13일 날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제 곧 11월 달에 미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될 거고, 또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관심 갖고 보고 또 기사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.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계의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임금이, 그러니까 우리 월급이 5% 정도 올랐다고 칠게요. 근데
만약에 우리 그 물가가 7% 정도 상승했다. 내 임금은 5% 상승했는데 물가가 7%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내 실질적인 임금은 2%가 하락한 셈이잖아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이 또 구매력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질적인 구매력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뭐냐면 향후에 소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고, 이 향후에 소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는 또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. 이 물가를 잡는 게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. 거의 뭐 중앙은행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물가를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제가 뭐 굳이 존재 이유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. 그 한국의 중앙은행도 그렇고요. 미국의 연방준비제도, 그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도 이 첫 번째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. 이 물가가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뭐 경제 성장이니 고용이니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거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그 각국 중앙은행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.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. 물가가 막 작년 대비해서 7%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게 너무 좀 비정상적이다. 그래서 좀 물가 상승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금리를 마구 인상을 하고 있는데, 그 와중에 아마 성장에 좀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 그리고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더 우선시하면서 챙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물가가 지나치게 오른다는 거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데, 그 한국과의 화폐의 가치가 좀 하락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가 돼요. 왜냐면 우리 국가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는 재정을 운영하잖아요. 근데 그 세금 낸 게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. 그러면 한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얼마 뭐 가격을 붙여서 파는데 그 가격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. 물가가 만약에 너무 많이 오른다면요. 그렇게 되면은 그 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겁니다.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굴러가지 못하고 재화와 서비스가 판매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? 가내수공업 해야 되죠. 네, 농경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.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요.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곤란해지고 음지의 경제가 발달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. 이를테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데, 그런 나라는 지금 상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도 많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음성적인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거는 이 물가와 주식시장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, 그거 좀 중요하게 보실 텐데요.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,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실질적인 구매력이 하락한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. 우리가 5%가 월급이 올랐는데 7%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이 일어납니다. 이게 이제 선행지표로서 좀 역할을 하는데, 실질적인 평균 소득의 증가율이 꺾이는 그 시점, 그게 크게 하락하는 그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폭락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그걸 좀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, 실질적인 평균 소득이 이 그래프거든요. 그 그래프가 이 하락으로 크게 꺾이는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불황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실질 소득이 꺾일 때마다 항상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이게 실질 소득이 큰 폭으로 꺾였을 때 주식시장에 큰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큰 폭락이 왔었던 그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. 자, 정리하자면 물가가 너무 크게 상승하면 우리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, 그리고 실질 소득의 하락은 주식시장의 폭락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,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을 촉발한다는 거죠. 물가
인상되는 걸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그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. 아무래도 좀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거고, 그럼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돈도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.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. 특히 성장주의 주가가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더 크게 빠집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제 물가 상승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화폐의 실질 구매력 하락이 주식시장 하락에 선행 변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 압력이 금리 상승을 부추겨서 이 시중의 유동성을 또 축소를 시키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도 축소시킨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주식시장을 탈출해야 되는 건가? 그런 좀 현실적인 고민이 잇따라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이거는 개인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. 이 거시경제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, 물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하면 주식시장 빨리 탈출하셔야겠죠. 하지만 이 기업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자기 본분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 흔들려서 주식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이런 상황을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더 사모을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를 물론 관심 있게 보기는 하더라도 기업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그 기업의 주가를,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사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의 더 현실적인 포인트는 물가 상승 속에서 우리의 주머니를 어떻게, 우리의 그 월급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. 높은 물가 속에서 우리의 주머니 어떻게 지켜야 할지, 그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 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.